자, 2022년 1회 수학 검정고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년 그 나온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주고요. 또 뭐가 잘 나올 건지 분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를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잘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고 잘 안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다항식 이거는 1번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무조건 나와요. 별표를 쳐놓을게요. 자, 이게 뭐 더하라고 했는데요. 두 개의 다항식을. 보통 더한다 하면 빼기도 잘 나옵니다. 더하는 건 빼는 거니까 보통 이게 그대로 쓰면 됩니다.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2x랑 그 다음 플러스 해가지고 2x제곱 빼기 1을 이제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동류항끼리 2x제곱하고 x제곱하고 2x제곱 계산하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4번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나오니까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이게 항등식일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항등식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미정계수라고 하죠.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숫자를 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전개가 편하면 전개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0이 되게 하는 만만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0이 되게 한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셔도 되고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1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을 한다. 이게 이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죠. 좌변에 1을 대입하면 이제 여기는 2인데 옆에 게 0이 되니까 0이 됩니다. 1을 대입하면 이제 1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이제 0이 되니까 a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은 이제 2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직접 전개하셔도 돼요. 둘이 합차니까 전개를 해보면요.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합차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a라고 해도 어차피 계수를 비교해보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자,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고요. 직접 전개하는 거를 이제 계수 이제 비교 이제 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면은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이거를 구하는 거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 조립제법이 이제 안 나왔는데요. 예전부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다음 시험에도 조립제법 예상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하는 방법을 일단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을 쓰는 겁니다. 1이랑 마이너스 2랑 아무것도 없죠. 마이너스 1이죠. 여기 5를 여기다 씁니다. 여기 1 썼죠. 자, 마이너스 2 썼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썼죠. 5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x 빼기 1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게 0이 되게 하는 x를 1이죠.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 1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렇게 숫자 하나 내리고요.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한 거를 여기다가 씁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1이죠. 그 다음 이 친구 둘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이 친구랑 또 곱한 걸 여기다가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또 더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또 이 친구랑 곱한 다음에 여기다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3이 나옵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나머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몫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몫을 쓸 때는 요게 한 차수 작게 쓰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몫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혹시나 나머지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3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몫을 물어본 거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3번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은 조립제법은 몫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만 잘 봐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면
원래 이 4번 문제도 사실 인수분해를 하는 게 사실 잘 안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요즘 은근 갑자기 이제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2차 때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한식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풀이는 두 가지인데 인수분해 한 걸 전개를 해도 되고요. 이 식을 직접 세제곱 요식을 직접 인수분해 하셔도 되는데요. 3차식이 지금 보면은 이게 완전 세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직접 전개한 거랑 이거랑 비교해도 되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은 마이너스 27이라는 숫자가 뭐에 일단 세제곱이 된다는 거 보니 27이 3의 세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x-3의 세제곱이 사실은 됩니다. 빨리 외우신 분들은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개를 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a는 바로 3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 a가 3이라는 걸 바로 찾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푸는 방법은 사실 얘네 둘이로 구성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이. 이게 세제곱, 완전 세제곱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춘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빨리 푸는 방법은 이 친구를 전개하는 방법이 있죠. 세제곱 전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세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빼기 3 붙이고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a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3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똑같아야 되니까 딱 봐도 지금 a 마이너스 a 세제곱이랑 27 똑같으니까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죠? 이래도 a가 3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만약에 좀 하기 어렵다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도 되느냐? 전개해서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갑자기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인수분해는 그냥 간단하게 인수분해 하는 게 보통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잘 모르시겠으면 전개하시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도 A는 3이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복소수. 이게 되게 잘 나오는데요. 이게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같다라는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복소수 I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뻔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시를 들어가지고 뭐 A 플러스 BI가 만약에 뭐 C 플러스 DI랑 똑같다고 가정하고 A, B, C, D가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i가 없는 것끼리 똑같고 i가 있는 부분끼리 숫자가 똑같다라는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됐죠? 요게 시험에 일단 잘 나오고 두 번째 잘 나오는 거는 계산입니다. 계산.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1 플러스 2i하고 뭐 2 플러스 3i가 돼 있다. 그러면은 i가 없는 것끼리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i가 있는 것끼리 계산하는 이런 게 이제 이번에 1차 때 이런 거 물어봤다면 이건 2차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100% 믿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i제곱이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죠? 제곱해서 이것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i제곱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2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 마이너스 i는 이렇게 해서 a-i가 되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i가 똑같죠. i 부분이 똑같으니까 i가 없는 것끼리 당연히 똑같아야 되므로 결론은 a는 이제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1이다. 그 보기에 이제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으니 2차 때는 계산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저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로 보면은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 작년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나온 거 보면 2차 때도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합을 물어봤다면 뻔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물어봅니다. 합 아니면 뭐를 물어볼까요? 곱을 물어봅니다. 이번에 합 물어봤다면 다음 시험에 곱 물어볼 확률이 높고 이번에 곱 물어봤으면 저번에 합을 물어본다.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물어볼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에 지금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요거 분에 요거를 하는데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요거 마이너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이거 분에 이거 그냥 부호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이제 마이너스 3,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2차 때는 이제 오늘 1차라서 합이 나왔다면 2차 때는 이 친구가 나올 확률도 있다 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나오면 저거 나오게 돼 있는 구조를 항상 검정고시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줄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제 만약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놈의 이름이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나와요. 요거는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이거 2차 때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할 수 있어요. 이거 매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이 최대값은 y의 값입니다. y의 값. 됐죠? 뭐 이런 거를 지금 완전적 없이해서 범위로 자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 항상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옆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옆에 그림 있죠?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림이 그려졌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그러면 제일 높은 y 값을 찾는 겁니다. 제일 높은 y 값 여기죠. 여기 제일 낮은 y 값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의 y 값이 5고 제일 낮은 y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5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일단 최소가 됩니다. 어차피 시험은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자, 1차 때 최대 물어보면 2차 때 최소 물어보겠죠. 뻔해요, 내용이 보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는 y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요. 제가 항상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물로 생각하세요. 건물. 요렇게 생겨먹은 건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건물이 있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하 1층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건물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지하 1층이 제일 아래층, 즉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지상 10층이 제일 꼭대기층이니까 최대값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이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최소라고 하죠. 최저층이라고 하죠. 최소가 되고 당연히 이게 뭐가 되겠죠?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높은 건물의 층을 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뭐 지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7번에 그래서 답은 뭐 최대로 5가 되니까 자, 3번이 되는 것을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2차에도요.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보면은 이것도 요즘 잘 안 나오다가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또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다. 그러면은 근이 2다. 밑줄을 치세요. 한 근이 2다 그러면 대입하세요. 2 대입하면 됩니다. 근이니까 당연히 2를 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 끝이에요. 2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2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하고요. 플러스 a가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를 3번 곱하면 8이고요. 2 곱하기 2는 4고요.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넘기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찾으면 되는데요. 뭐 마이너스 4가 보기에 1번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인수분해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근이 어쩌고 저쩌고 돼 있으면 이 친구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작년부터 이런 거 좀 잘 나오네요. 그래서 새로 교육과정 바뀐 거에서 사실 잘 안 나왔었어요. 그전 교육과정에서는요. 방정식 자체가. 혹 인수분해랑 방정식은 사실 잘 안 나왔는데 조립제법 이런 것도 잘 안 나왔는데요. 갑자기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번 문제 또한 잘 안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연립방정식 원래 이것도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나오게 되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교육과정부터 다시 새롭게 나오네요. 자,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난 뒤에 마지막에 총평을 남길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원래는 직접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예전에 기출에 이게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한 개를 뭐 가르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x가 2 이런 식으로. 그럼 x가 2다. 그럼 뭐 x에다가 해가 x가 2니까 아까 전에 여기 8번 문제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x가 2다 그랬으니까 2를 대입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x에다 2를 아무 데나 대입을 하세요. 근데 밑에다가 대입을 하면 a가 있으니까 y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x가 2를 위에 값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에다가 1을 더하기 3이니까 y 값은 당연히 1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2랑 1을 밑에 식에다가 넣으세요. 여기다가 2를 넣고요.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2를 제곱하면 4고요. 1 제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3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a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도 기출에 잘 안 나오다 이제 나오게 됐는데 요즘 대세는 어떻게 되냐? 근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을 대입을 해서 나머지 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남은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그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물어봤으니까 a는 3이고 b는 2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4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는요? 예,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뭐 여기도 2차 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번. 10번도 은근 잘 나오는데요. 이게 10번이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은 자 여기 앞에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제곱 앞에 플러스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알겠죠? 자 2차식이 0보다 클 때는 제가 항상 양쪽이라고 그리라고 했습니다. 즉 어떻게 되냐 하면 근이 만약에 2개 나왔다면 2개 나온다는 저 가정하에서예요. 이런 식으로 답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꼭 그려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또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안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으면 답을 낼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림 그릴 때. 왜냐하면 사실 기출에는 답을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게 더 잘 나옵니다. 그 부등식에서 파트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 2차 아니면 자 1번 제가 유형을 정해 드릴게요. 자 2차 부등식보다는 사실 뭐가 더 잘 나왔느냐 하면 사실 절대값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절대값. 예를 들자면 절대값 x 빼기 1이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때 2차 부등식이 나왔다면 2차 때 2차 부등식이 안 나온다면 절대값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값도 작으면 안쪽으로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x 빼기 1이 이렇게 3 이렇게 하면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는 x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푸는 것처럼 말이죠. 이 친구도 이미 0이 되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3이고 x가 1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직선을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마이너스 3에 여기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죠? 작죠? 작으면 안쪽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쓰면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나온다면 2차 아니면 절대값입니다. 2차 보는 방법은 2차식이 클 때랑 작을 때 어떻게 보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크면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작은데 또는 이란 말 들어가면 일단 4번부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 2차 부등식으로 나왔다면 다음 2차 때 2차 부등식이 나온다면 부등호가 반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절대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거 아니면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나오지? 라고 한번 생각했다면 이거 아니면 저거 안 나오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번처럼 2차 부등식이 안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절대값이나 부등호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면은 자, 좌표 평면 위의 두 점에 대하여 중점 좌표입니다. 야, 중점도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보통
기울기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길이입니다. 길이. 두 점 사이의 길이. 지금 중점 나왔죠? 2번 중점입니다. 야, 이거는 제가 매년 이거 적중했는데요.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자, 1차 때 중점 나왔죠? 2차 때 길입니다. 자,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이제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고요. 뒤에 것끼리 더해서 2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제 중점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둘이 나누면 4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바로 보기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x 좌표끼리 더하고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1차 때 중점이 나왔다면 제가 봤을 때 2차는 과감하게 길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꼭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뭐 이제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길이를 구해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가 지금 현재 1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 이 길이는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이 길이가 2가 되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면은 이 길이가 6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B의 길이를 만약에 2차에 물어볼 수 있을 거니까 이걸 구한다면 그 밑변 제곱 2제곱 더하기 6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루트 40이 나오니까 루트 40이 2루트 1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길이를 구할 때 그리고 2루트 10처럼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루트로 표현할 수 있게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1차 때 뭐 이제 놓쳐서 2차 때를 좀 노리신다면 이런 패턴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면은 이게 자, 이거에 평행하고의 밑줄 칩니다. 평행하고. 이것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1차 때 평행 나왔죠? 그러면 2차 때 수직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평행이 나오면 2번 수직 나옵니다. 저 이것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개는지 다 봐왔어요. 지금까지. 네. 요게 1, 2차 자꾸 바꿉니다. 만약에 1차 때 수직 나왔다. 그럼 2차 때 평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아예 100% 믿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몇 개는치를 봐온 경험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답니다. 기울기가 뭐냐면 여기 x 앞에 곱해진 이 숫자예요.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 y는 마이너스 2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y절편이 지금 현재 1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1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2번처럼 수직으로 나온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된다 그러면 2분의 1x라고 써주시고요. y절편이 1이니까 플러스 1. 요거는 이제 수직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요. 이게 보기에 있어요. 4번에 있잖아요. 그럼 4번에다가 밑줄을 쭉 치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은 수직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2차 때 한번 기대해보죠.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을 찍은 거는 수직으로 푼 거니까 틀린 거고요. 문제에서 평행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2번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셔야 돼요. 요령껏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 평행 물어봤으니 다음 시험은 수직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방정식인데요. 자, 원방정식 보면 13번 중심좌표가 2,1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쓸 때 거꾸로 써주시면 돼요. 중심좌표가 2,1이다 그러면 부호 반대로요.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고 반지름의 제곱을 써주시면 됩니다. 9 이렇게 써주는 게 원방정식 쓰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원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가 잘 나오는데 그림을 그려주고 식을 가르쳐주고 식 보고 그림을 찾으라고도 한 번씩 나오고요. 뭐 축에 접하거나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좀 너무 광범위하죠. 정확하게 원방정식에서 뭐가 나온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중심하고 반지름 정도로 해서 식 세울 수 있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특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원방 정식이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원방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뭐 접선이라든지 이런 건 확실하게 안 나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접선은 제가 기출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접선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고 간단하게 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조금 특이하게 나온다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려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접선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요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접선은 안 나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방정식 x 이것도 또 답을 적어 놓고요. 보기가 또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x-2 y-1의 제곱이 이제 9다. 요건 이제 13번의 답이 이제 4번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답 찾아놓고 잘못된 걸 찍는 거를 체크 안 하도록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자, 보면은 좌표 평면 위에 점 마이너스 1, 2,1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지금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이죠. 자, 도형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이랑 자, 대칭 이동이 있는데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제 말은. 자, 또 뭐죠? 지금 뭐 나왔죠? 대칭 이동 나왔죠? 잘 보셔야 돼요. 대칭 이동 나왔죠? 그럼 2차 때 평행 이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원점 대칭이다. 밑줄을 칩니다. 원점 대칭은 XY 부호를 다 바꿉니다. 여기도 부호 바꾸고 여기도 부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2,-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적어 드릴게요. X축 대칭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Y 부호를 이렇게 반대로 해주시고요. Y축 대칭이다. 그러면 X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은 XY 부호를 전부 다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데칼코마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으로 대칭하니까 거꾸로 Y가 부호가 바뀌고요. Y축 대칭하니까 반대로 X가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 원점은 둘 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은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에 자, 집합 문제가 되는데요. 자,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A 차 집합 B를 물어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동그라미를 이렇게 일단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를 하나 더 이렇게 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B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A라고 표현하고요. 아이고. 이게 각지였네요. A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B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동시에 만족되는 숫자를 겹치는 부분에 써주시면 돼요. 동시 만족하는 숫자가 4가 지금 겹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4를 여기다가 쓰면 B에 가지고 있는 숫자는 이제 남은 건 2고요. 여기에 남은 거는 1, 3, 콤마를 찍으면 안 돼요. 1, 3, 5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A 차집합 B는 어떻게 되냐 하면 A에서 B를 잘라내고 A에 남는 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잘라내면 A에 남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차집합 B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쪽 왼쪽 부분, 이 오른쪽 부분. 이 오른쪽 부분은 뭐냐 하면 B 차집합 A가 되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A 교집합 B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제 A 차집합 B를 물어봤으니 정답은 1, 3, 5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괄로 열어서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집합 문제는 또 광범위해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합의 연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것처럼. 그러면 이게 무조건 또 차집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여집합 등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 제가 예측했죠. 잘 보세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다 밑줄을 칩니다. 역은 순서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명제가 나온다면 역이나 대우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이번에 여기 나왔죠. 그러면 2차 때는 대우가 나옵니다. 알겠죠? 역과 대우. 이제 대우는 순서 변경에 부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삼각형 이 면까지가 이게 가정이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다가 결론입니다. 얘네들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쓸까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이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정삼각형 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뭐다?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럼 요걸 보기에 찾으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바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차 때는 대우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는 건데 대우는 어떻게 하냐? 순서 바꾸면서 말을 조금 부정을 시키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4번에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여기다 밑줄 치셔야 돼요. 요게 뭐다? 요게 대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이제 여기 아니면 이제 뭐가 많이 나온다. 대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1차, 2차 패턴이 있어요. 이게 여기 나왔네? 그럼 대우 나온다. 대우 나왔네? 그럼 여기 나온다. 아니면 명제인 것을 찾는 것도 간혹가다 나오고 참인 명제 혹은 명제인 것 찾는 거 이런 것도 간혹가다 나오니까 한 4개년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요. 그 패턴이 보입니다. 그거 보고 문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7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자, 함수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 문제를 보면은 그림과 같을 때 f 인버스 4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역함수죠. 요 인버스가 여기입니다. 역함수인데요. 반대입니다. 반대. 됐죠? 자, 반대로 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4가 반대로 화살표를 끕니다. 여기 이제는 4를 기준으로 거꾸로 보고 화살표가 여기로 왔으니까 화살표를 이제 어떻게 끊느냐? 반대로 끄라는 겁니다. 여기로 왔으니까 반대로 끄면 여기로 가겠죠. 반대로 끄면. 그리고 반대로 보면 끝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끊는 거를 찾으면 되니까 여기 반대로 끄면 4는 뭐 이렇게 거꾸로 가면 이제 1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즉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F 인버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보기에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놈이 이제 몇 번이냐? 당연히 거꾸로 가면 4는 1을 찍으니까 이제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역함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합성함수였어요. 그 뭐냐 하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여기로 가는 걸 F라고 하고 여기로 가는 걸 G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선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막 이런 거 있죠. 또 막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찍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뭐 G 서클 FX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역함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합성도 나중에 한번 꼭 참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미리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그림 나오는 거는 역함수보다 합성함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거를 문제를 보면 18번인데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이거 화면이 꽉 안 잡히네요. 좀 줄일게요. 자, 무리함수랑 유리함수가 항상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X축의 방향으로 여기다 밑줄 칠게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함수 보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단지 제곱이 루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라 이렇게 됐으면 X는 부호를 반대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 해서 X-2라고 쓰고 Y는 그대로 부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게 평행 이동한 식인데 그럼 얘랑 식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딱 봐도 A는 뭐가 됐냐? 2가 되고 이제 B는 3이 된다는 사실이죠. X 쓸 때 2만큼 갔으니까 여기 부호를 반대로 쓰셔야 되고요. 3만큼 갔을 때는 Y는 그대로 부호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랑 얘랑 똑같다고 비교를 해보면 A는 2고 B는 3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번에 무리함수 나왔으니 다음 시험은 또 유리함수, 2차는 유리함수 약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이렇게 평행이동보다는 그래프 개형 찾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식 세워서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 이런 거 시험에 더 잘 나오니까 유리함수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알겠죠? 유리함수 버전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면 되고요. 자, 이제 19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 새로 등장하게 된 순열과 조합입니다. 요게 이게 꽉 차지가 않네요. 자, 공간을 좀 맞춰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세 곳을 모두 여행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여행 순서,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순서를 정하는에 밑줄을 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순열이라고 해요. 순열은 순서가 있는입니다. 있는 배열이에요. 이거는 2차 때도 100% 나와요. 이건 알겠죠? 이 단원에 두 문제 나옵니다. 19번 순열 됐죠? 그럼 20번을 잠깐 보자면 20번도 중요한데 20번은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꽃을 그냥 선택한다. 그냥 꽃을 세 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A, B, C라는 꽃을 선택을 하든 B, A, C 꽃을 선택하든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은 이 순서가 없는입니다. 없는 배열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순서가 있니? 없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자기 19번에서 20번으로 급발진했는데, 자, 왜 얘는 순열이고 왜 얘는 조합입니까? 라는 거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순열을 써야 되는데 조합을 쓴다든지 조합을 써야 되는데 순열을 쓰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게 검정고시를 떠나서 실제 제가 수업을 해본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항상 순서를 생각해요. 순서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놀이공원, 미술관, 한옥마을을 간다고 한다면은 놀이공원 간 다음에 미술관 가는 거랑,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놀이공원 간 다음에 미술관 간 거랑 미술관 간 다음에 놀이공원 간 거는 둘이가 다릅니다. 맞죠? 뭐부터 하는지가 중요하죠. 아침 먹었는 거, 점심 먹었는 거, 저녁 먹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밥을 먹은 거랑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빵을 먹은 건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죠. 아침, 점심이라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놀이공원과 미술관과 한옥마을 세 개 중에 한 군데를 갈 수 있습니다. 3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셋 중에 한 군데를 갔으니 이제는 두 번째 갈 수 있는 건 두 개로 줄겠죠. 그러면 남은 걸 하나로 가면 되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3P3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3 곱하기 요걸 시작이라고 쓰고요. 요걸 이제 개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3팩토리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개수니까 시작을 3으로 쓰고 요 개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3, 2, 1 다 곱하면 되고요. 정답은 6이고, 이게 중학교의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셔도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4개에서 어떻게 선택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냥 3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합을 쓰는 겁니다. 자,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4P3을 쓴 다음에 3팩토리알로 나눠주는 건데요. 요거는 거꾸로 쓰는 게 낫죠. 갑자기 공식을 너무 급발진해버렸는데, 이거는 거꾸로 써도 됩니다. 4C1 이렇게 써도 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4가 바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식대로 가도 되는데 제가 공식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그 NCR의 계산법이 NPR인데 R 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고요. NCR의 공식 중에서 NCN-R이라는 공식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과반수를 넘어갔죠.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커요. 4에 비교했을 때는요. 그래서 4p3이라고 쓴 다음에 3팩토리얼이라고 써도 4가 나올 겁니다. 4, 3, 2 이렇게 쓰고 3팩토리얼은 3, 2, 1 이렇게 되니까 3이랑 2가 약분되니까 보세요. 답 4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쓰든 저래 쓰든 답은 똑같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4, 즉 이제 1번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검정고시 이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보면요. 사실 작년 2차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 거는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도 되고요. 자, 후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페이지가 조금 부족한데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공간을 제가 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실 거면요. 2022년이죠, 지금. 2021년 1차 하고요. 2차를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2020년 이전은요. 1번부터 16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16번인지 15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어디서부터 가냐 하면은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수열, 이게 다 안 나옵니다. 이게 저기 교육과정에 바뀌어서. 근데 2020년 이전에는 17번부터 아마 지수 로그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건 이제 교육과정이 없어져서 이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5문제 정도 빠졌으면 지금 2020년 이전으로 봤을 때 문제 보실 때는요.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2021년에 나와 있던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 한 문제 나오죠. 그 다음 조합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4-5문제 빠졌는데 2문제는 알고 남은 건 어디서 나오나요? 아마 20년 이전을 봤을 때 조립제법이나 그 다음에 방정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게 잘 안 나왔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정도만 봐도 충분히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잘 안 나오는 게 요즘 하나 있는데 나머지 정리가 요즘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정리가 조금 잘 안 나오네요. 저번에도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시오 이게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항등식으로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보고 하시면 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2000년도 이전에는 무엇을 보면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니면 설명 참고에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1차 시험은 끝났고요. 자, 2차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제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요게 2차 시험에 좀 도움이 적게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차 시험 친다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2차 시험 치는 분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봤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다 질문 답변 다 해드리고요. 이 풀이 파일 받고 싶으시면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